안녕하십니까. 파이널 텀 프로젝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객관식 25문제, 그 다음 주관식 3문제, 답이랑 해설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객관식 25문제 정답입니다. 자, 해설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의도치 않게 불순물을 넣어주는 것은 impurity이고, 도핑은 의도적으로 불순물을 넣어서 전기 전도도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도체에 도핑하면 의도치 않게 불순물이 유입되어 전기 전도도가 변경됩니다는 틀린 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플래너 디펙트는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스이고 이제 디스로케이션은 린 디펙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강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이제 라인 디펙터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 온도가 증가하면 이제 자성적인 특성을 점점 일타가 이제 아예 있는 모습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성체의 자완은 온도에 의존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퀴리 온도 이상으로 가열을 하게 된다면 자성을 잃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백큐um 상태에서의 차지와 특정 상태에서의 차지의 비율을 릴렉티브 퍼미티비티 또는 이제 유전 상수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제 릴렉티브 퍼미티비티의 또 다른 용어입니다. 유전 상수는. 그래서 맞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이엘렉트릭 스트렝스는 이제 일렉트릭 브레이크다운 없이 큰 필드 스트렝스의 유전체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 이제 D, 거리가 작아지면 여러 가지 이점이 생기지만 이제 다이렉트릭 스트렝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다이렉트 스트렝스는 이제 두께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답은 X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공유 결합이 있는 물질이 아니라 이온 분극은 이제 이온 결합 물질에서 발생합니다. 자료는 화면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강의 자료의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필드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분극이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유전체의 분극은 전기장에 영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강의 자료를 보면 이제 캐리어의 수명은 재결합 전 캐리어가 존재하는 평균 시간을 의미하고, 아래 관계식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강의 자료를 보면 이제 태양광 패널과 같은 아래 이제 2, 3번 그리고 광전지는 이제 PN 접합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접합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1번에 써져 있는 프로 컨덕터입니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과 같은 광전지는 PN 접합을 이용한다가 맞는 말입니다. 11번째 문제입니다. 시간에 대한 농도 변화는 이제 강의자를 보시면 생성률에서 이제 소멸률을 뺀 값인데, 따라서 캐리어 농도는 이제 캐리어의 재결합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밴드갭에 있는 전자들은 항상 이제 밴드갭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이때 밸런스 밴드에서 이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밴드갭에 해당하는 에너지 이상을 가져야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이제 지식을 습득하였고, 따라서 밴드갭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진 광자는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이동할 수 없다입니다. 13번째 문제입니다. 페르미 함수는 이제 강의 자료를 보다시피 에너지 상태의 전자의 확률을 의미하고, 강의 자료에 있는 이제 또 수식 표현식을 보면 이제 온도가 0K일 때 분자의 지수항이 무한대가 돼서 페르미 함수의 값이 1이 되고, 이제 따라서 페르미 준위 아래에 모든 전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번째 문제입니다. 재결합은 이제 강의 자료에 나온 것처럼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다이렉트 재결합의 경우 광자가 직접적으로 방출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합니다. 따라서 전자와 전공의 재결합은 항상 광자의 방출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드리프트는 이제 전기장에 대해서 발생하는 움직임으로써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전기장에 따라서 드리프트 속도가 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의 표류 속도는 이제 적용된 전기장과 무관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강의 자료의 수식을 보시면 이제 디퓨전 수식의 플럭스를 나타내는 J가 수학적으로 나타내 있는 이제 식을 보면 이제 농도 구배에 비례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농도 구배는 ED를 칭합니다. 따라서 이제 운반체의 확산은 이제 농도 구배와 무관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캐리어는 이제 필드가 존재하지 않아도 이제 방향성 없이 조금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1번의 경우이고, 이제 하지만 필드가 존재하게 되면 이제 드리프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기장의 존재로 인해 이제 캐리어의 드래프트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모빌리티는 다음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이제 속도도 이제 홀이 전자보다 더 느릴 뿐더러 그래프를 보면 모빌리티도 약간 더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과 전공의 모빌리티는 동일하지는 않다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페르미 에너지 준위는 페르미 함수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으로서 페르미 함수의 수식을 통해 온도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르미 에너지 준위는 온도에 따라 변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강의 자료 이제 오른쪽을 보면 같은 온도에서 이제 그래프는 300K 뭐 실온에서라고 칭하는데, 같은 온도에서 반도체에 따라서 이제 캐리어 농도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농도가 다르다는 건 이제 전기 전도성의 특성 또한 반도체마다 다르고, 따라서 모든 반도체가 이제 뭐 실온에서든 뭐 같은 온도에서 항상 도체 역할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재료 안에는 이제 수많은 원자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에 따라 전자나 홀이 움직일 때 고체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원자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질량을 임팩티브 매스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아까와 같은 자료인데, 페르미 함수는 이제 페르미와 딜이라는 사람이 만든 함수로 이제 왼쪽 그래프와 같이 저런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에 2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에너지 상태에서 전자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고, 수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절대영도 온도에서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온도에서의 확률 분포를 알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같은 강의 자료인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페르미 함수는 이제 다양한 온도에서의 전자의 확률 분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페르미 준위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페르미 분포 함수는 절연체도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갭이 크기 때문에 전자의 확률 분포를 페르미 함수를 통해 효과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페르미 함수는 강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에너지 상태에 전자의 존재 확률을 설명하는데, 절연체는 이 컨덕터 밴드에 존재하는 전자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X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도핑 농도가 올라가면 이제 강의 자료를 보듯이 이제 일반적으로 전도율이 상승하지만 이제 항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료를 보다시피 페르미 함수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 상태의 전자 분포 확률이 달라짐을 수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핑 농도를 높여도 이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전도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